안녕하십니까. 1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컨볼루션 프로퍼티, 즉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하기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이그젬플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그것의 듀얼러티, 즉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 또는 모듈레이션 프로퍼티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컨볼루션 프로퍼티와의 듀얼러티 관계로서 시간 영역에서 곱하기가 결국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컨볼루션이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그것의 응용으로서 방송에 응용되는 AM 모듈레이션을 이그젬플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즉 멀티플리케이션의 증명 방법은 우리 컨볼루션 프로퍼티의 증명 방법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지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이 이렇게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컨볼루션 프로퍼티에서는 이렇게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곱하기 또는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이 주파수 영역에 곱하기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증명 유도 과정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주파수 영역에서 컨볼루션으로부터 시간 영역에 곱하기 과정을 유도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법을 인용을 해서 유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우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증명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볼루션 프로퍼티와의 듀얼러티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서 한번 증명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 보도록 요구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하는 과정을 한번 풀이로 직접 유도를 하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으로서 우리가 AM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AM 모듈레이션이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즉 진폭 변조라고 하죠. 우리가 최근에는 FM 라디오를 이제 많이 듣기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AM 라디오 이런 것이 또 많이 이렇게 응용이 되고 지금도 AM 방송은 유효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단파 방송 이런 거 할 때도 AM 모듈레이션 방법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멀리까지 보내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방송 변조 방식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듈레이션 프로퍼티는 어떤 원리로서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지난 여태까지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사인 오메가 0t라는 어떤 정연파 신호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컨티뉴어스 신호이지만은 또 이제 주기 신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주기 신호인 경우에는
풀이 시리즈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시간에 풀이 시리즈도 풀이 변환의 일종으로서 풀이 변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그 과정은 먼저 풀이 시리즈를 구하고, 그 풀이 시리즈를 보면은 디스크리트 신호였는데 그것을 continuous impulse로 이렇게 바꾸면서 continuous한 오메가 도메인에서 continuous impulse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신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그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우리가 디스크리트 임펄스로 생각을 해보면은 프리 시리즈로서 이렇게 같은 도메인에서 원래는 제로에서는 없고 이쪽에서 1에서 k가 1일 때 k가 1일 때 여기가 2분지 1로 이렇게 2분지 1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일 때 역시 2분지 1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임펄스 신호로서 존재를 했었죠. 디스크리트 임펄스로서 이것을 컨티뉴어스 임펄스로 바꾸는 방법은 디스크리트 임펄스를 컨티뉴어스 임펄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k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플러스 1은 플러스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높이값 2분지 1은 2파이를 곱해주면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임펄스로 이렇게 쉽게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continuous impulse 신호와 결국은 어떤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S 신호를 우리가 이제 보내려고 할 때 이러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는 주기함수하고 continuous 주기함수하고 곱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신호를 전송을 하고 그 전송된 신호로부터 또 다시 복조를 통해서 오리지널 원래 보내줬던 원 신호를 복구를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그 내부적인 세세한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convolution property에 듀얼리티 관계에 있는 모듈레이션 프로퍼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와 같이 곱하기가 이런 컨볼루션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호와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즉 오리지널 신호의 풀이 변한 라지 SJ 오메가, A와 같은 라지 SJ 오메가와 그 다음에 이러한 양쪽으로 이렇게 오메가 제로만큼 간격이 벌어져 있는 continuous impulse 신호하고의 컨볼루션을 주파수 영역이니까 이제 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컨볼루션이 되죠.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오른쪽과 같이 이것이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임펄스하고의 어떤 신호하고의 컨볼루션을 하면은 그 주파수 영역에서 시프트 임펄스 있는 쪽으로 신호가 갖다 붙습니다. 즉 그만큼 시프트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따라서 이 오리지널 신호가 양쪽 임펄스 쪽으로 갖다 붙습니다. 즉 이렇게 카피가 되는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갖다 붙습니다. 약간의 스케일링 과정이 이제 앞에 되어 있기 때문에 즉 2파이 분지 1이라는 스케일링이 적용이 되면서 약간 높이 값은 조정이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와 플러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만큼 이동을 한 상태에서
복사가 되는 또는 시프트, 이게 주파수 영역에서의 시프트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신호를 이렇게 이만큼 제로의 주파수 있던 신호를 오메가 제로만큼 이동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주파수 도메인에서 오메가 제로만큼의 이동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오메가 제로만큼의 주파수 축에서의 시프트를 하느냐? 주파수가 지금 제로를 중심으로, 즉 아나운서의 말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저주파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파 신호를 고주파 신호로 시프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 제로, 즉 이 캐리어 주파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는 것은 높은 주파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운서의 말소리는 상당히 저주파이고 캐리어 주파수, 즉 오메가 제로 t에서의 오메가 제로라는 신호는 상당히 높은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높은 주파수 신호로서 저주파의 아나운서의 말소리와 같은 신호를 우리가 높은 주파수로 이동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하는데 왜 저주파 신호를 고주파 신호 쪽으로 주파수 측면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냐 하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안테나를 통해서 멀리까지 전파 신호로서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높은 주파수이어야만이 짧은 안테나로서 광속으로, 즉 우리 전파라는 것은 광속으로 속도가 전파가 되는데 광속을 주파수로 나누게 되면 그 대략적인 안테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그 한계가 있죠. 따라서 짧은 안테나가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상태인데 비교적 짧은 안테나로서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주파수로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를 송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 적당한 사이즈의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높은 주파수로 이동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멀리까지 방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안테나를 통해서 방출된 전파 신호가 수신 측에서는 어떻게 되어야겠느냐? 그 반대의 과정, 즉 송출 신호에서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로 이동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동된 주파수 신호를 다시 원래 제자리로, 즉 로우 프리퀀시 신호로 다시 주파수 측에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역과정, 즉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의 임펄스 신호와의 컨볼루션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신호로 이렇게 복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이 모듈레이션 과정,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수신 측에서 다시 복조 과정, 즉 변조와 복조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의 신호를 복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본 슬라이드에서는 변조 과정, 즉 오메가 제로로 이렇게 원래의 신호를 주파수 측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과정도 있지만 여기 잘 보시면 또 왼쪽으로 이렇게 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쪽으로 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주파수 측에서 본다라고 하면 양쪽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호가 오른쪽으로도 오메가 제로만큼 이동하지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쪽으로도 이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그 사이드 이펙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복조 과정에서는 이것이 이제 메인이 되고 이것이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우리가 작용을 하겠습니다. 즉 복조 과정에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만큼의 주파수 측에서의 이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올라갔던 신호를 다시 내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서의 임펄스 신호와의 컨볼루션을 통해서 다시 복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잠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신호와 임펄스 신호와의 컨볼루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타임 시프트 또는 이제 물론 t가 오메가로 바뀌어서 이렇게 오메가 축에서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신호와 임펄스 t-t0 xt와 xt 임펄스 t-t0의 컨볼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것이 타임 시프트 작동을 일으켜서 x t t0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프트 오퍼레이터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임펄스 t-t0 또는 여기서 지금 본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임펄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신호와 어떤 S 신호와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렇게 시프트를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복조 과정을 한번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복조 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시 원래의 신호로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송된 에서 수신된 신호 RT라고 합시다. RT 신호에다가 다시 수신축, 즉 뭐 라디오라고 한다면 라디오에서 똑같은 주파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전송된 신호를 주파수 측에서 살펴보면 아까 이와 같은 모양이었는데 이 신호를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똑같은 그 방송국에서 방송 캐리어 신호로서 사용했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동일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이용을 해서 곱해 줍니다. 수신 측에서 자체 발생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죠. 그것을 곱하게 되면은 역시 컨볼루션 주파수 측에서는 컨볼루션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이쪽 오른쪽 그 임펄스가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왼쪽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t에 존재하는 이 임펄스가 작동을 해서 이 올라가 있던 이 신호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즉 오메가 제로만큼 올라갔던 것을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임펄스를 가지고 끌어내리면은 다시 제로 주파수 쪽으로 가지고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이 다른 쪽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 또 플러스 2 오메가 제로에서의 약간의 그 신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호들은 우리가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신 측에서 다시 원래 보냈던 오리지널 신호를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복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모듈레이션 과정에서는
어떤 신호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신호를 고주파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수신 측에서 다시 동일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해준다는 것은 이 왼쪽으로, 여기 이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는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으로서 올라가 있던 높은 주파수에 있는 신호를 다시 끌어내리는 복조 과정, 즉 디모듈레이션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히 오른쪽 신호 변조 과정에서는 요쪽 신호만 쓰고 복조 과정에서는 요 왼쪽 임펄스만 사용해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복소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수 신호를 사용을 하면은, 신호를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데 복소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수부, 허수부 두 개의 신호를 따로 전송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시간 영역에서 따져보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사인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변조, 복조 과정을 따로 생각을 한다면은 간단하게 XT 신호하고, 예를 들어서 변조 과정에서는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 오메가 제로 t만큼 이동을 한다 하게 되면 엑스포넨셜 여기서 J 오메가 제로 t 이 신호를 곱해주면은 결국은 주파수 측에서 본다고 하면은 컨볼루션 과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른쪽으로 오메가 제로만큼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신호 자체가 상당히 이 신호는 저주파 신호였지만은 이 신호는 고주파 신호가 되겠습니다. 즉, 변조가 된 신호가 되겠죠. 그럼 이것이 전송이 안테나를 통해서 멀리까지 전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호를 수신을 했다라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또 복조 과정, 또 디모듈레이션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그 임펄스 중에서 왼쪽 것만 사용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 신호에다가 뭐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이런 신호가 곱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과 이것이 서로 상쇄가 돼서 결국은 수신 측에서는 XT를 복원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간단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곱하기 영역에서, 즉 타임 도메인에서 생각을 한다면 한 번은 이 컴플렉스 엑스포넨셜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수신 측에서는 이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를로 한번 다시 나눠주고, 그러면은 곱하기 나누기 하니까 그건 없어지고 원래 오리지널 신호를 복구한다. 이렇게 간단하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컴플렉스 엑스포넨셜 신호는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 신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신호 좀 복잡해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전송을 해야 되는 신호도 더 많아지고 실수 허수부를 따로따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코사인 신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코사인 신호의 파트에는 이 두 개의 신호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그 중에서 각각 하나만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이드 이펙트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것들은 나중에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신호를 곱해주게 되면은 한 번은 이렇게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고 또 다시 디모듈레이션 과정에서는 이 마이너스 쪽이 작동을 하면서 이 고주파로 올라갔던 전송 신호를 다시 복조를 해서 다시 저주파 신호로서 끌어내림으로 해서 원래의 신호를 이렇게
복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A 신호와 B 신호를 컨볼루션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은 이 전체 신호가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발생을 할 테고 요 왼쪽 요 신호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한 번은 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여기는 한 번 더 중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 로우 프리퀀시가 복구를 되고 이 하이 프리퀀시 사이드 이펙트로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요 신호가 복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신호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원래 오리지널 신호를 복구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최종 과정에서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를 시켜서 결국은 오리지널 신호를 복구할 수 있다. 또 간단하게 우리가 이게 변조 과정, 그 다음에 복조 과정, 한 번은 곱해주고, 한 번은 더해주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이것과 이것이 서로 좀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게 전송 과정이 이제 여기 생략이 됐습니다. 어떠한 시스템을 기술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입력과 시스템의 출력의 관계로서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로서 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겠다라고 이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그 임펄스 리스판스로서 HT를 이렇게 도입을 했었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입력과 출력의 관계로서, 즉 미분방 정식으로서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로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입출력 관계식으로서 미분방 정식을 많이 이용을 했었고, 미분방 정식과 입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거로부터 출력을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용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이 미분방 정식은 조금 다루기가 이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풀이 변환과 그 다음에 풀이 변환 영역에서는 입력과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곱으로서 시간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하기로서 출력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입력의 풀이 변환 large HJ 오메가 그 다음에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풀이 변환 HT의 풀이 변환 large HJ 오메가 이것을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H large HJ 오메가의 곱으로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곱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출력 Y 시간형에선 small yt의 풀이 변환 large y j 오메가로서 출력을 쉽게 곱하기로서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러한 관계와 또한 또 다른 그 문제에서 이그젬플에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즉 시간 영역에서 어떤 신호를 미분한 것을 풀이 영역에서 살펴보면은 그것이 바로 j 오메가를 곱한 그러한 것과 똑같아. 즉 미분이라는 것이 시간 영역에서는 복잡한 어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지만은
풀이 영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즉 J오메가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이 미분방 정식을 쉽게 표현을 해내고 또한 이 컨볼루션 프로퍼티의 입출력 관계식, 즉 출력 y, j, 오메가는 입력과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의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쉽게 이 입출력 관계식으로부터 이 시스템을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1번과 같은 기존의 미분방 정식을 한번 양변을 다 풀이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2번과 같은 입출력 관계식으로부터 이 시스템을 이렇게 입력과 출력으로부터 이 시스템의 관계식 라지 HJ 오메가는 결국은 라지 X 분지 라지 Y가 되겠죠. 이 첫 번째 식에서 양변을 X로 나눠지게 되면 2번 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미분방 정식의 양변을 풀이 변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풀이 변환은 리니어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곱하기 한 것과 그다음 곱하기 풀이 개수는 똑같고 그 다음에 미분화하게 되면은 j 오메가를 곱해준 거랑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j 오메가가 곱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테고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 즉 이것을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 좀 잘못됐네요. 지금 요거 F를 없애고 풀이 변환된 것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렇게 4번이 3번과 같이 결국은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즉 H, J, 오메가는 X분지 Y니까 X분지 Y를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즉 결국은 우리가 이 미분방 정식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시스템의 특성을 그 입출력 관계식으로부터 다이렉트 직접적인 표현 방법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렇게 임펄스 리스판스의 풀이 변환이죠. 즉 라지 HJ 오메가를 끄집어낼 수 있고 이것에 임펄스 풀이 변환을 하게 되면 시스템 임펄스 리스판스 HT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미분방 정식으로부터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그젬플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미분방 정식의 좀 일반적인 형태를 취했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살펴보게 되면은 미분을 하게 되면은 j 오메가가 곱해진다라고 그랬죠. 풀이 영역에서는 j 오메가가 곱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j 오메가 그 다음에 y t의 풀이 변한 라지 y j 오메가가 되겠고 리니어 하기 때문에 더하기는 그대로 더하기 그 다음에 리니어 하기 때문에 a를 곱해준 거는 그대로 a가 이렇게 되고 y의 풀이 변한 라지 y j 오메가 그 다음에 x의 풀이 변한 라지 x j 오메가 이렇게 각각 풀이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j 오메가 플러스 a 그 다음에
y j 오메가 는 x j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x j 오메가.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x분지 y를 하게 되면 j 오메가 플러스 a 분지 또는 여기 a 플러스 j 오메가 분지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이그젬플 4.1에서 살펴본 그 풀이 변환을 우리가 풀이 변환 처음 배웠을 때 2의 마이너스 at ut를 풀이 변환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이 변환을 한번 해봐라 했을 때 그것의 모양이 어떻었냐면은 이것이 바로 요거랑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풀이 변환 공식이 있고 인버스 풀이 변환 공식이 있어서 풀이 영역에서 이렇게 표현된 신호를 인버스 풀이 변환 공식을 이용을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이 임펄스 시간 영역 신호로 바꿔 볼 수도 있겠죠. 풀이 변환에 인버스 풀이 변환을 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 복소수를 어떤 인버스 풀이 변환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으니까 우리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요 2의 마이너스 AT UT를 풀이 변환했더니 그 모양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요것에 인버스 풀이 변환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그 간접적인 방법을 취해서 그 해를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그젬플 4.1 이것이 상당히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앞으로는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을 해봤더니 a 플러스 j 오메가 분지 1 또는 j 오메가 플러스 a 분지 1 그래서 이것의 임펄스 리스판스 ht는 2의 마이너스 at ut다 라고 요 식으로부터 주어진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알아낸 거죠. 즉, 요 식 자체가 이 미분방 정식이 시스템의 관계식 HT를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입력이 주어지게 되면 출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즉, 요 미분방 정식과 입력이 주어지면은 출력 Y를 구할 수 있죠.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미분방 정식을 푸는 과정을 풀이 도메인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은 입력과 시스템의 관계식으로부터 출력 Y를 구할 수 있는데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용해서 입력과 시간 영역에서는 컨볼루션이겠지만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하기로서 표현할 수 있고 이 곱하기로 표현된 주파수 영역에서 yj 오메가를 인버스 풀이 변환하면 다시 yt를 구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한번 다시 그 전체적인 방법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원래 시간 영역에서 어떤 입출력 관계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미분방 정식으로부터 출력 yt를 풀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물론 이제 좀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했고 그거로부터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 시스템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한 상황에서
지금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에 풀이 변환을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입력과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풀이 변환의 즉 트랜스퍼 펑션 HJ오메가를 알고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해서 라지 Y J오메가, 즉 출력의 풀이 변환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의 인버스 풀이 변환을 하게 되면 결국 시간 영역에서의 해답 출력 Y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경로가 조금 복잡한데, 경로는 복잡해도 해를 구하는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을 풀이 변환하고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풀이 변환 라지 HJ 오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두 개를 풀이 영역에서 곱해주죠. 두 개 곱하기를 해서 출력 Y를 구하고 이 Y를 구한 것에 인버스 풀이 변환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출력 YT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입력을 풀이 변환하는 과정, 출력을 인버스 풀이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풀이 변환, 인버스 풀이 변환 과정은 상당히 고속으로 진행되는 고속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의 풀이 변환 역시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또는 거꾸로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입력을 풀이 변환하고 임펄스 리스폰스를 풀이 변환하고 그것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구해진 출력의 풀이 변환 YJ 오메가로부터 인버스 풀이 변환을 통해서 최종적인 출력 YT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간 영역에서 X와 임펄스 리스폰스 HT를 컨볼루션해서 출력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컨볼루션을 별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컨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인버스 풀이 변환은 상당히 고속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 영역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시간 영역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2차 미분방 정식이 존재를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미분방 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2차 미분방 정식은 J오메가의 제곱이 곱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니어하기 때문에 더하기 또는 곱하기 이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1차 미분방 정식은 J오메가를 한번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오른쪽 항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미분방 정식은 J오메가를 곱해주고 여기 더하기 플러스 그 다음에 곱하기 2 뭐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테고요. 결국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 라지 HJ 오메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라지 X분지 라지 Y가 되겠고 이것을 이 식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부분분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분수를 우리가 여기 지금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J오메가 플러스 1 곱하기 J오메가 플러스 3이 되는데 그것을 부분분수로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이 계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A 플러스 B를 이렇게 A와 B를 미지수로 놓고 비교법으로서 통분을 해서 이 J오메가 플러스 2하고 그 통분된 오른쪽에서의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A 플러스 B가 1이 돼야 되고 여기 앞에 이제 1이 생략이 된 거니까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A 플러스 B가 2가 돼야 되죠. 실수부와 허수부가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이 미지수 두 개를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방정식을 구해내면은 A는 2분질, B는 2분질 이렇게 되고 결국 J 오메가 플러스 1 곱하기 2분질이니까 2분질 곱하기 이것의 인버스 풀이 변화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2n 마이너스 t ut 이렇게 구하면 될 테고 B도 역시 2분질이니까 2분질 그쵸? 2분질 곱하기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3t ut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쉽게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지고 입력이 예를 들어서 입력이 마이너스 xt가 만약에 미분방 정식이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입력이 뭐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t ut다. ut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출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에 프리 변환을 해주고 그거에 이거를 또 곱해줘서 부분 분수로 나눠주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인버스 프리 변환을 통해서 또는 비교법으로 yt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프리 변환 도메인에서는 그냥 곱하기이기 때문에 쉽게 모든 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만약에 입력이 이렇게 지금 아까는 2의 마이너스 2t ut지만은 만약에 입력을 2의 마이너스 t ut라고 하게 되면은 j 오메가 플러스 1의 제곱분질 이 항이 왜냐하면은 제곱항이 이제 나오기는 상황이 됩니다. 동일한 j 오메가 플러스 1의 제곱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전 example 2.25에서 입력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t2의 마이너스 t ut 요 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통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비교법으로서 A가 4분질, B가 2분질, C가 마이너스 4분질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항의 인버스 프리 변화는 또는 이제 시간 영역 신호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전에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즉 이것에 프리 변화를 하게 되면은 t 2의 마이너스 t ut를 하게 되면 j 오메가 플러스 1의 제곱분지 1 꼴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것의 인버스 프리 변화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거로부터 문제를 풀어내게 되면은 결국 이것은 2의 마이너스 t ut 그 다음에 a는 4분질이니까 4분질 2의 마이너스 t ut 그 다음에 b는 2분질이니까 2분질 제곱항 분지 1은 t 2의 마이너스 t ut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시킴으로 해서 문제 해결 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C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3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존재를 할 때 2장에서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입력이 주어지고 출력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컨볼루션으로서 문제를 해결했었죠. 근데 이 컨볼루션을 해봤더니 좀 복잡하더라. 좀 간단한 방법이 없냐 생각을 해봤더니 새로운 기술 방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프리 변환입니다. 그래서 프리 변환 영역에서 봤더니 이것을 프리 변환하게 되면은 x j 오메가 그 다음에 근데 이 출력 그 다음에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 프리 변환 트랜스퍼 펑션 라지 h j 오메가 그 다음에 출력 y j 오메가 이렇게 됐었고요. 기존의 입출력 관계식 즉 미분방 정식을 보았더니 좀 복잡하던데
요 출력을 봤더니 입력과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의 곱으로서 단순하게 표현이 가능하더라 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J오메가가 그냥 단순히 곱해진다 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입출력 관계식으로부터 H, 라지 H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H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의 인버스 프리변은 스몰 ht를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식 ht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어떠한 그 미분 방정식에 입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출력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입력의 프리변을 해주고 구해진 라지 hj 오메가를 곱해주고 구해진 출력 라지 yj 오메가로부터 인버스 프리변환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시간 영역에서의 해답 yt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13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